흑염전 제42화 결계 비망로. 미루아의 밝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다음 문 너머에서는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무겁고 날카로운 금매의 기운이 밀려오고 있었다. 금매문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고막을 찢는 듯한 금속성 마찰음과 전격의 파공음이 대전을 가득 메웠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온통 차가운 강철로 뒤덮인 이곳에는 황금빛 금매가 사슬처럼 얽혀 흐르고 있었다. 거대한 톱니바퀴와 철퇴가 매달린 강철의 요새 그 자체였다. 문이 열림과 동시에 기다렸다는 듯이 강철 갑옷을 두른 금매 졸개들이 천장에서 낙하했다. 놈들은 공중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더니 거대한 가시공으로 변해 무서운 속도로 회전하며 쇄도했다. 대형이 검을 세워 막으려던 찰나 강렬한 자성이 그의 검을 집요하게 끌어당겼다. 중심이 흐트러지는 위기의 순간 대형은 발바닥으로 흑염의 추진력을 폭발시켜 허공으로 높게 도약했다. 미루아, 조심해라. 놈들의 자성이 무기를 강제로 끌어당긴다. 대형의 경고에 소년이 권법의 기세를 바꿨다. 흑염권, 청력. 미루아가 손바닥을 밀어내자 흑염의 파동이 자력의 흐름을 밀어내며 다가오던 가시 공의 궤도를 억지로 틀어버렸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대형이 분신법을 전개했다. 5명의 분신이 사방에서 졸개들의 관절 이음새를 노리고 흑염 검기를 날렸으나 놈들은 잘려나간 부위를 자석처럼 다시 붙이며 순식간에 신형을 복구했다. 졸개들이 다시 흩어지더니 거대한 창의 형상으로 길게 늘어나 대형의 본체를 향해 일제히 사출되었다. 대형은 왼손을 뻗어 흑염의 소용돌이를 일으켜 날아오는 창들을 한 곳으로 포박했다. 지금이다. 미루아, 중앙을 쳐라. 미루아가 소용돌이의 중심을 향해 몸을 날렸다. 흑염권, 용암 분출. 소년의 주먹이 격돌하자 흑염의 고열이 강철 졸개들을 녹여 끈적한 쇳물로 화하게 했다. 쇳물이 된 졸개들이 마지막 발악으로 대형의 발목을 감싸려 들자 대형은 검신의 전기를 집중해 일직선의 검강을 내뿜었다. 흑염, 절대단층. 단숨에 쇳물을 좌우로 갈라 길을 연 대형은 이어지는 방패벽의 저항에도 분신들과 함께 압력을 집중했다. 미루아, 모든 영역을 쏟아부어라. 가장 뜨거운 일격을. 흑염권, 태양함몰. 미루아의 혼신을 담은 정권이 방패벽의 중심을 관통하자 강철이 증발하며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대형은 흩어진 파편들이 다시 붙지 못하도록 흑염의 잠부를 바닥 전체에 깔아 자성을 완전히 소멸시켰다. 금매문의 첫 번째 저항이 잦아들고 강철 파편들이 힘없이 굴러다녔다. 대형은 검을 갈무리하며 저 멀리서 들려오는 묵직한 발소리에 안광을 빛냈다. 자성을 이용해 무기를 뺏으려 들다니 빙옥궁보다 훨씬 까다롭군. 대협. 주먹이 얼얼해요. 정말 단단한 쇠를 치는 기분이었어요. 미루아가 붉게 달아오른 손을 털고 있을 때 대전 중앙의 거대한 톱니바퀴 장치가 멈추며 한 사내가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했다. 양손에 거대한 강철 방패와 뇌전이 휘감긴 장창을 든 사내. 금매문의 장군 철기가 위압적으로 내려앉았다. 내 방패는 흑염으로도 녹지 않는 현철이다. 내 놈들의 보잘것없는 불꽃이 내 창끝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보자. 철기가 현철 방패를 지면에 내리꽂자 강철 바닥이 비명을 지르며 황금빛 자성 번개가 대형과 미루아의 발밑을 사납게 훑고 지나갔다. 수만 번의 벼락을 견뎌냈다는 방패의 기세는 실로 견고했다. 철기가 장창을 내지르자 창끝에서 자성을 머금은 금매가 탄환처럼 쏟아졌다. 대형은 검을 뽑는 대신 왼손을 내뻗어 흑염 장풍을 폭발시켰다. 공중에서 전격들이 맞부딪히며 연쇄 폭발이 일어났다.
그 혼란을 틈타 철기가 방패를 앞세워 전차처럼 돌진했다. 대영은 보법을 밟아 사각으로 빠져나가려 했으나 방패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자력이 대영의 검과 철갑을 집요하게 끌어당겨 신형을 둔하게 만들었다. 철기의 창끝이 대영의 흉부를 노리고 쇄도하는 찰나 미루아가 대영의 앞을 가로막으며 두 손을 넓게 펼쳤다. 흑염권, 극성반전, 소년의 연기가 흑염과 소용돌이치며 일시적으로 자력의 흐름을 뒤틀어버렸다. 끌려가던 대영의 몸이 자유를 되찾으며 뒤로 도약했다. 대영은 허공에서 즉시 분신법을 전개해 철기의 사방을 포위했다. 5명의 분신이 일제히 흑염 검기를 날렸으나 철기는 방패를 머리 위로 들어 회전시키며 모든 공격을 무심하게 튕겨냈다. 가소롭다. 이 방패는 무적이다. 대영이 짧게 숨을 고르며 외쳤다. 무적이라. 그렇다면 방패가 아니라 너를 직접 노리겠다. 대영이 분신들을 하나로 합치며 검신의 모든 정기를 집중했다. 검푸른 화염이 팔까지 집어삼킬 듯 타올랐다. 탄환처럼 튀어나간 대영의 검끝이 철기의 방패 정중앙에 박혔다. 깡 하는 굉음과 함께 흑염의 고열이 차가운 현철을 붉게 달구기 시작했다. 철기가 당황하며 창으로 대영의 옆구리를 찌르려 했으나 공중에서 낙하한 미루아가 철기의 창대를 발로 강하게 짓눌렀다. 흑염권, 압쇠, 발끝에서 터진 검은 불꽃이 창의 궤도를 바닥으로 쳐박아 버렸다. 방패를 붙잡고 있던 대영이 왼손을 방패 표면에 밀착시키며 내공을 쏟아부었다. 흑염술, 내부 폭사, 흑염의 기운이 금속 입자를 진동시키며 타고 들어가 철기의 손목과 갑옷 안쪽을 직접 타격했다. 뜨거움을 견디지 못한 철기가 방패를 놓치며 중심을 잃었다. 대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검을 휘둘러 철기의 투구 이음새를 정확히 베어냈고 동시에 미루아가 철기의 가슴 갑옷에 혼신의 정권을 꽂아 넣었다. 흑염권, 붕괴, 흑염의 열기와 소년의 연기가 현철 갑옷 내부에서 충돌하며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다. 철기는 황금빛 파편과 검은 연기가 되어 소멸했고 그가 들고 있던 무적의 방패는 형체 없이 녹아내려 바닥의 일부가 되었다. 전투가 끝나자 대전 안의 자성 기운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대영은 뜨겁게 달궈진 검을 식히며 미루아를 바라보았다. 방금 자력을 뒤트는 기술은 대단했다. 내 재치가 아니었다면 꼼짝없이 묶였을 거다. 헤헤, 대협이 가르쳐 주신 권법의 응용이에요. 그런데 다음 문은 왜 이렇게 조용하죠? 소년의 말대로였다. 철문 너머에서 밀려오는 것은 소리도 열기도 아닌 대기를 짓누르는 압도적인 무게감이었다. 토레문, 금레문의 날카로운 금소금이 잦아든 대전 안. 대영과 미루아는 거친 숨을 고르며 자리에 앉았다. 다음 관문인 토레문에서 뿜어져 나오는 중압감은 이전의 것들과는 궤를 달리했다. 그것은 단순한 살기가 아니라 대지 자체가 숨을 쉬며 침입자를 짓누르는 듯한 압도적인 무게였다. 대영은 가부좌를 틀고 왼손에 흑염을 갈무리했다. 금매문에서 자성과 싸우느라 뒤틀린 혈맥을 바로잡기 위해 정기를 운용하자 전신에서 푸른 안개와 검은 연기가 조화롭게 일렁였다. 미루아는 입을 열었다. 대여, 토레는 피할 곳이 없어요. 대지 전체가 적의 무기인 것 같아요. 기운을 발바닥을 통해 지맥과 연결해야 땅에 먹히지 않고 땅을 내 몸의 일부로 여겨야 해요. 미루아와 대영은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내뱉었다. 소년의 하얀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던 땀방울이 기화하며 사라졌고 떨리던 주먹에는 다시금 단단한 힘이 깃들었다. 흑염전의 기운이 이제는 거부감 없이 소년의 영역과 섞여 짙은 보랏빛, 진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충분히 정기를 회복한 두 사람이 일어섰다. 대영이 묵직한 토레문의 추궁을 밀어젖히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황토색의 대전이었다. 대전의 천장과 벽면은 거대한 암석들이 기괴하게 얽혀 있었고 바닥은 고운 흙먼지가 깔려 있었으나 발을 내딛는 순간 천근의 무게가 전신을 압박했다. 공기 중에는 흙먼지와 함께 벼락에 타버린 대지의 냄새가 진동했다. 이곳은 발을 들이는 순간 대지의 인력이 수십 배로 강해지며 흩날리는 흙먼지 사이로 탁한 갈색의 토래가 뱀처럼 지면을 기어다녔다. 대영이 첫 발을 내딛자마자 눈에 보이지 않는 중압감이 전신을 짓눌렀다. 그 찰나 지면에서 진흙으로 된 졸개들이 솟아올라 대영의 발목을 끈질기게 붙잡았다. 놈들의 몸에서는 불쾌한 진동과 함께 지류 번개가 흘러나와 혈맥을 뒤흔들었다. 대영은 검을 땅에 박아 신형을 지탱하며 왼손에 흑염을 지면으로 복사시켰다. 태워지지 않는다면 굳혀주마. 고열에 노출된 진흙 졸개들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구워지자 대영은 강한 발길질로 놈들을 산산조각냈다. 미루아 역시 무거운 중력에 고전했으나 전수받은 보법의 재치를 더했다. 흑염권, 경공가소, 발바닥에 흑염의 폭발력을 실어 중력을 거스른 소녀는 바위 위를 징검다리 건너듯 가볍게 도약하며 적의 사각을 파고들었다. 졸개들이 주변의 암석들을 끌어모아 거대한 탄환을 형성해 대영에게 쏘아댔다. 대영은 즉시 분신법을 시전했다. 4명의 분신이 각기 다른 방향에서 날아오는 바위 탄환들을 검강으로 베어 넘겼다. 그러나 베어낸 파편들은 땅에 닿자마자 자석처럼 다시 뭉쳐 졸개의 형상을 갖췄다. 대여, 이놈들은 땅에 붙어있는 한 무안에요. 공중으로 띄워야 합니다. 미루아가 외치며 지면을 향해 양손을 강하게 내리쳤다. 흑염권, 지진파, 소년의 장풍이 지하 깊숙이 스며들어 연쇄 폭발을 일으키자 대지가 요동치며 돌의 졸개들을 공중으로 붕 띄워 올렸다. 대영의 분신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허공에 뜬 적들을 향해 일제히 흑염 검강을 휘둘렀다. 대지와의 연결이 끊긴 졸개들은 재생력을 잃은 채 흑염의 고열에 구워져 돌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살아남은 졸개들이 거대한 모래바람을 일으켜 시야를 차단했다. 모래알 하나하나에 번개의 기운이 담겨 있어 피부를 스칠 때마다 타는 듯한 감전의 고통이 전해졌다. 대영은 차분히 눈을 감고 기운의 흐름을 감지했다. 그는 분신들을 하나로 모으며 검을 크게 회전시켰다. 흑염, 대풍참, 거대한 화염 회오리가 모래바람을 집어삼키며 졸개들을 한 곳으로 몰아넣었다. 그 구심점을 향해 대영과 미루아의 합격 장풍이 쏟아졌다. 흑염의 고열이 모래 졸개들을 순식간에 유리 결정으로 구워버렸고 결정체가 된 적들은 재생하지 못한 채 바닥에 떨어져 박살났다. 먼지가 가라앉자 대전 중앙에서 거대한 바위 더미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많은 암석이 합쳐지며 거대한 석상의 형상을 한 거 아니 나타났다. 그의 가슴 중앙에는 황갈색으로 전멸하는 토래의 핵이 박혀 있었다. 토래문의 장군, 지괴였다. 내 몸은 대지 그 자체다. 내 놈들의 가벼운 불꽃이 태산을 녹일 수 있을 것 같으냐. 지괴가 거대한 바위 주먹으로 지면을 내리치자 대영과 미루아의 몸이 평소보다 수십 배는 무거워진 중력에 짓눌려 바닥에 처박힐 듯 휘청거렸다. 대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자는 이곳을 지날 자격이 없다. 지괴의 목소리는 산맥이 통째로 울리는 듯한 굉음이 되어 대전을 뒤흔들었다. 그가 손을 뻗자 허공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며 집채만 한 바위들이 대영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대영은 검을 뽑는 대신 왼손을 하늘로 뻗어 흑염의 폭발을 일으켰다. 낙하하던 바위들은 흑염의 고열에 순식간에 녹아내려 용암의 강이 되었고 지괴의 발밑으로 무력하게 흘러내렸다. 지괴가 분노하며 지면을 구르자 대지가 파도처럼 출렁이며 대영의 중심을 무너뜨렸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지게의 육중한 석조 팔이 대영의 허리를 낚아채려 사납게 쇄도했다. 그때 미루아가 대영의 앞을 가로막으며 단단히 보법을 내디뎠다. 극염권, 부동심. 미루아는 발끝으로 지면의 진동을 역으로 받아치며 대지의 흐름을 일시적으로 멈춰 세웠다. 소녀는 그 반동을 이용해 지게의 팔목에 혼신의 정권 지르기를 꽂아 넣었다. 주먹이 닿는 곳마다 흑염의 균열이 번져나갔으나 지게는 코웃음을 치며 주변의 흙을 끌어당겨 상처를 메웠다. 무의미한 짓이다. 땅이 있는 한 나는 불멸이다. 땅이 문제라면 땅에서 떼어내주지. 대영의 안광이 번뜩이며 분신법을 시전했다. 8명의 분신이 지게의 거구 구석구석을 붙잡고 동시에 흑염의 추진력을 폭발시키며 하늘로 솟구쳤다. 대지에서 발이 떨어지는 순간 지게의 무한한 재생력은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분신들은 공중에서 지게의 사지를 가차없이 베어내며 몸의 무게를 줄여나갔다. 공중에 매달린 지게가 토레의 기운을 모아 전신에서 갈색 전격을 폭사시켰다. 분신들이 하나둘 사라졌으나 본체인 대영은 그 섬광을 뚫고 지게의 가슴 중앙, 핵이 있는 곳으로 육박했다. 미루아가 공중으로 도약해 대영의 등을 밀어주며 영력을 주입했다. 대영의 검 끝에서 푸른 전기와 흑염이 융합된 거대한 흑염 나선이 소용돌이쳤다. 대영이 지게의 가슴 핵에 깊숙이 검을 박아 넣었다. 흑염술, 지시면소. 흑염의 고열이 바위 내부의 수분을 일시에 기화시키며 내부 압력을 폭발시켰다. 지게의 거대한 석상이 단말마와 함께 산산조각 나며 비산했다. 바위 파편들은 땅에 닿기도 전에 검은 재가 되어 흩어졌고 대전을 짓누르던 무거운 중력도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대전 안에는 고요한 먼지만이 내려앉았다. 대영은 검을 갈무리하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미루아는 중력이 사라진 가벼움에 몸을 풀었다. 미루아, 지면의 진동을 멈춘 건 기막힌 수였다. 내가 없었다면 저놈의 발을 묶지 못했을 거다. 대엽의 분신들이 하늘로 끌어올려 주셔서 가능했어요. 그런데 다음 문에서 들려오는 저 소리는 뭐죠? 먼지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날카로운 바람 소리였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공기를 면도날처럼 잘게 썰어버리는 극도로 예리한 풍매의 파열음이었다. 토레문의 무거운 먼지가 채 거치기도 전 대영과 미루아의 고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이 대전을 가득 채웠다. 5번째 관문인 풍매문. 이곳은 눈에 보이는 적보다 보이지 않는 공기의 흐름이 더 위협적인 곳이었다. 풍매문. 사방에서 몰아치는 회오리 바람 속에는 초록빛의 가느다란 뇌전들이 실처럼 뒤섞여 무서운 속도로 휘몰아치고 있었다. 끊임없이 기류가 요동치는 원형 대전. 문에 들어서자마자 보이지 않는 공기의 칼날이 대영의 뺨을 스치며 핏방울을 뿌렸다. 대영은 즉시 검을 휘둘렀으나 적은 바람처럼 흩어지며 검 끝에 닿지 않았다. 그때 풍뢰 졸개들이 바람의 굴절을 이용해 투명한 신형을 드러냈다. 투명한 날개를 단 인간 형상의 괴물들이 소리보다 빠른 속도로 사방에서 쇄도했다. 미루아는 등 뒤를 노리는 서늘한 감각을 포착하고 즉시 몸을 낮췄다. 흑염권, 풍압 차단, 주먹 끝에서 분사된 흑염의 고열이 공기의 밀도를 뒤틀어버리자 졸개들의 비정상적인 속도가 순식간에 줄어들었다. 대영은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분신법을 펼쳤다. 10명의 분신이 원형으로 늘어서서 각자의 검을 허공에 휘두르자 검 끝에서 뿜어진 흑염의 실들이 거미줄처럼 얽히며 바람의 경로를 층층이 차단했다. 위기감을 느낀 졸개들이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회오리를 형성하더니 대영의 분신들을 빨아들이려 했다. 대영은 분신들을 하나로 회수하며 검신을 칠흑 같은 흑염으로 물들였다. 흑염술, 진공연소. 흑염이 주변의 산소를 순식간에 집어삼키자
기류를 타고 움직이던 졸개들이 실체를 드러내며 무력하게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들을 향해 미루아가 맹렬하게 도약했다. 소년의 두 주먹이 회전하며 화염 폭풍을 일으켰다. 흑염권, 나선 폭풍, 주먹에서 뿜어져 나간 화염 소용돌이가 졸개들의 형체를 갈기갈기 찢어발겼다. 그러나 살아남은 정의 졸개들이 뇌전의 실을 뽑아내 대형의 사지를 올가매했다. 고압의 전류가 대형의 혈맥을 타고 흐르자 그의 전신이 거칠게 떨리기 시작했다. 대협, 미루아가 대형의 손을 꽉 잡고 자신의 순수한 영력을 주입했다. 흑염과 푸른 전기가 융합된 강력한 파동이 대형의 몸을 타고 역류하며 뇌전의 실들을 단숨에 녹여버렸다. 구 속에서 풀려난 대형이 검을 길게 내뻗으며 대기를 갈랐다. 흑염참, 풍뇌정저, 거대한 검강이 대전을 가득 메웠던 회오리 바람을 두 동강 냈고 모든 풍뇌 졸개는 소멸하여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광포하던 바람 소리가 멈추고 대전 안에는 오직 기괴한 고요만이 내려앉았다. 대전 중앙, 기류를 타고 허공에 둥둥 떠있는 가냘픈 최구의 소년이 모습을 드러냈다. 소년의 등 뒤에는 네 개의 투명한 날개가 기괴하게 떨리고 있었고 양손에는 압축된 바람으로 빚어진 두 자루의 곡도가 들려 있었다. 풍뇌문의 장군, 질풍이었다. 빠르구나. 하지만 내 날갯짓보다 빠를 수 있을까? 내 놈들의 심장이 한번 뛰는 사이 나는 1000번의 칼날을 그을 수 있다. 질풍이 날개를 가볍게 까닥이자 대전의 조명이 꺼지듯 순식간에 어둠이 깔렸고 사방에서 수천 개의 진공 칼날이 비처럼 쏟아졌다. 대영은 눈을 감고 예리해진 감각에 집중하며 검을 휘둘러 칼날들을 쳐냈다. 그 찰나 질풍이 소리도 없이 대영의 머리 위로 낙하하며 곡도를 내리걷다. 대영은 검등으로 간신히 막아냈으나 곡도에 담김 풍뇌의 진동이 대영의 손바닥, 피부를 터뜨리며 선혈을 흩뿌렸다. 미루아가 질풍의 발목을 노리고 지면을 미끄러지며 장풍을 쏘았다. 흑염권, 화염칠해, 지면에 깔린 검은 불꽃이 맹렬히 폭발했지만 질풍은 이미 신기루처럼 허공으로 사라진 뒤였다. 여기다, 어리석은 것들. 질풍의 목소리가 미루아의 귓가에 서늘하게 박혔다. 그가 소년의 목을 베려던 찰나 대영이 분신법을 전개해 미루아를 감싸 안으며 대신 자신의 등을 내주었다. 대영의 등에 깊은 자상이 새겨지며 핏물이 튀었으나 그는 고통을 삼키며 질풍의 손목을 왼손으로 낚아챘다. 흑염의 고열이 질풍의 투명한 피부를 그슬렸다. 잡았다. 이 바람 같은 놈. 질풍이 당황하며 날개로 대영의 안면을 타격하려 하자 미루아가 공중으로 뛰어올라 질풍의 날개를 양손으로 꽉 움켜쥐었다. 흑염권, 익절. 소년의 손에서 터진 흑염이 질풍의 투명한 날개 하나를 뿌리째 태워버렸다. 균형을 잃은 질풍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추락했다. 대영은 상처의 고통을 무시한 채 검에 모든 기운을 응축했다. 검은 불꽃과 푸른 번개가 검신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며 불꽃을 튀겼다. 질풍은 남은 날개를 필사적으로 저어 최후의 회오리를 형상화했다. 풍뇌진, 멸계륜, 거대한 공기 톱날이 대지를 찢으며 대영을 향해 굴러왔다. 대영은 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검을 내질렀고 미루아가 대영의 어깨에 손을 얹어 자신의 영력을 보탰다. 합경무공, 흑염풍뇌파. 두 사람의 기운이 융합된 거대한 광조가 공기 톱날을 정면으로 뚫고 질풍의 가슴에 박혔다. 바람이 멈추는구나. 질풍의 신형이 조각나며 맑은 공기로 화해 소멸했다. 대전을 가로막던 광포한 폭풍의 장벽이 무너지며 마침내 다음 관문으로 향하는 길이 열렸다. 대영은 거친 숨을 내뱉으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등에 상처가 깊었으나 흑염의 기운이 상처 부위를 찢으며 강제로 지혈하고 있었다. 미루아,
내가 날개를 잡아주지 않았다면 평생 놈을 쫓아다니기만 했을 거다. 대여비 등을 내어주시며 기회를 만들어주셨잖아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열린 문 너머에서는 앞선 관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신 섬광과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화염의 기운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극염전 결계 비망록 제43화로 이어집니다.